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요청을 해주셨던 코넬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틀고 찍는 영상은 처음인데요. 오랫동안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찍는 게 좀 무섭기도 했고 제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좀 찍기가 어려웠는데 용기를 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목이 마를 수도 있어서. 사실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이걸로 찍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다시 처음부터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제 이름은 이가은이고요. 영어 이름은 Annis Lee입니다. 제 나이는 만으로 24살, 이제 올해 25살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넬 대학교, 코넬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혹시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졸업장도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제 학사 졸업장이고 이게 제 석사 졸업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빅4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탑4 어카운팅,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question is How did I end up in America?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저는 서울, 한국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아빠 일로 인해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3살 때 초등학교도 다니고 그러다가 3학년 때 다시 아빠 일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5학년 때인가 6학년 초반 때쯤인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고요.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유학은 안 했고요. 아빠 일하고 있을 때는 아마 비자로 있었던 것 같고 영주권을 땄고 이제 지금은 시민권까지 딴 상태입니다. 제일 많이 해주셨던 질문은 입시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GPA, 저는 GPA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Unweighted는 4.0이었어요. 만점 4.0이었고 웨이트드가 5.0 만점인데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valedictorian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AP 수업은 한 9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점수는 대부분 4, 5를 맞았고 AP Physics를 3을 맞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extracurricular는 제일 크게 한 거는 마칭 밴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악기를 부는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이제 클라리넷을 그때 했었고 저 클라리넷 섹션을 리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컬러 가드 varsity도 2년을 했고 이렇게 깃발 흔드는 거 춤추면서 그것도 2년 했고요. 알츠하이머스 클럽, 코-프레지던트도 하고 뭐 키클럽도 하고 여러 가지 클럽을 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마칭 밴드를 제일 오래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다음 질문 중에 많았던 게 SAT or ACT 어떤 걸 들으셨나요? 점수는 몇 점이셨나요? 이런 걸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SAT를 봤습니다. ACT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고 SAT 학원을 다녔어요, 여름에. 매일매일 가서 주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SAT 시험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점수가 2200 몇 점인가?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만점이 2400이었잖아요. 지금은 1600이지만 그렇게 막 2400 만점 맞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제 점수는 막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내가 학교 공부도 하면서 SAT 공부까지 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는 떨어질 것 같다. SAT를 지금 시험을 계속 더 봐도 점수를 올리려고 더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걸로 one take으로 그냥 끝을 냈고요. 그래서 그 점수 하나로 학교 이제 원서들을 넣게 됩니다. 에세이는요, 저는 이제 UC도 많이 넣고 UC는 에세이가 따로 있어요. 그냥 커먼 앱이랑 다른데 UC도 썼고 커먼 앱도 썼습니다.
그런 에세이 도움을 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에세이의 방향성이나 제가 어느 학교에 넣어야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에세이를 썼고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디자인 분야, 건축, 그리고 파이낸스 이렇게 좀 각자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디자인이랑 건축을 넣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학원을 사실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는데 미술학원에서 만드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렇게 짜여진 것 같고 너무 틀 안에 가둬놓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지만 이제 막상 원서를 넣을 때는 다 갈아엎고 그냥 제가 제 시간에 재미로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냈습니다. 자, 그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따로 SAT 학원 말고 학원 다닌 건 없어요. 그냥 다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공부를 했고요. 진짜 학교 갔다 와서 저는 0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0교시부터 6교시까지 듣고 집에 와서 엄마가 주는 간식 한 10분, 15분 동안 엄마랑 수다 떨면서 간식 먹고 바로 방에 올라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저녁 먹고 또 잘 때까지 공부하다가 그랬습니다. 저는 밤을 샌 적은 없고요. 밤을 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냥 있는 시간을 잘 써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입시 꿀팁 같은 질문도 해주셨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서는 학교 접근수, GPA, 뭐 AP 수업 그런 건 약간 다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기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잘 깔려 있어야 되고 이제 정말 대학교에서 찾는 거는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이 뭔지를 찾는 거거든요. 왜냐면 점수가 좋은 건 당연하니까요. 그 특별한 점을 잘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운동을 정말 잘하는 좀 특이한 스포츠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홈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일본에 가서 대학 선생님이랑 인터뷰도 하면서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스마트홈 집에는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고 어떤 디자인을 해야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어르신들은 아마도 테크놀로지 쓰시는 게 좀 미숙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별 큰 문제 없이 테크놀로지를 쓰려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연구가 저를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를 시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왜 코넬이었나요? 왜 코넬로 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코넬 너무 가기 싫었어요. Last choice. 저는 사실 카네기 멜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저는 거기가 정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early application을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펜실베이니아로 엄마랑 비행기 타고 가서 인터뷰도 하고 포트폴리오 리뷰도 쫙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눈물 막 엄청 흘리고 이 학교도 떨어졌는데 다른 학교도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자책을 했고 제 자신을 되게 힘들게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10군데 정도 넣었는데 UC 포함해서 regular application result들이 나오면서 되게 다른 좋은 학교들도 많이 붙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사실 저는 USC랑 UC 버클리를 가고 싶었어요. 그 두 군데가 됐었거든요. USC는 건축학과로 그리고 UC 버클리는 어카운팅으로 합격을 했는데 아이비데이 때 코넬이 합격이 된 거예요. 버클리도 코넬 합격한 날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버클리도 되고 코넬도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코넬이 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비여서 그런지 진짜 가기 싫었던 학교인데 왜냐면 완전 외딴 데에 있잖아요. 마음을 먹었죠. 거기를 가야겠다. 그리고 마침 파이낸셜 에이드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연구단체에 제가 뽑혀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코넬을 가게 되었습니다.
코넬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하긴 해요. 워낙 이제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힘든 학교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 재밌었고 학과는 Design and Environmental Analysis, 어렵죠? 지금은 Human Centered Design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공간 전략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있을 때 뭐 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게 뭐든 간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전략을 짜는 전공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마케팅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디자인 공부 조금만 하다가 마케팅으로 직장을 구해야겠다, 마케터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이너도 했었는데 비즈니스 마이너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업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열심히 들었었고 근데 오히려 전공 수업이랑 너무 달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재밌게 배우면서 비즈니스 마이너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미로 했던 것들이 댄스 동아리 2개를 했고요. 이제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뭔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코넬은. 뭐 뉴욕이면은 뭐 어디를 예쁜 데를 놀러 가던가 할 수 있는데 코넬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그 외에는 그냥 진짜 집에서 자고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 스튜디오 도서관 집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밤새는 걸 진짜 싫어해서 학교 다니면서 밤새는 걸 한 2번 했나? 한 번은 그냥 친구들이 다 밤을 새길래 재밌겠다 해서 쉰 게 한 번이고 2번째는 왜 그랬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 밤새는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플래너를 진짜 달고 살았어요. 제 플래너 없이는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플래너가 제 완전 꿀팁입니다. 진짜 1분 단위로 쪼개면서 살았어요. 주말까지. 추천하나요? 그렇게 사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제 플래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대학원 다닐 때라 조금 더 널널했어요. 이렇게 쪼개면서 매주 저는 한 2주치를 미리 짜놨어요. 이 수업에 뭐 이게 이날까지 해야 된다. 그럼 그걸 2주 좀 앞서 가서 미리 적어놓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 전 벼락치기를 싫어해서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이제 높은 점수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코넬 다니면서 제일 즐거웠던 점, 저는 이제 연구단체에서 이제 여름에 한 번 원하는 데 가서 연구를 하는 거를 지원을 해줘요. 저는 홍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 연구 담당을 해주던 교수님의 친구가 홍콩 교수님이셔서 한 달을 살면서 그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면서 정말 재밌게 여름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생활비랑 뭐 비행기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홍콩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언제 또 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혜지라는 친구랑 같이 밥도 만들어 먹고 요가 수업도 가고 그때 당시에는 망고라는 디저트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요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게 그때는 그게 재밌었고 이타카 커먼즈에 있는 얼빈 아웃필더도 자주 가서 쇼핑하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다. 대학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가 대학원이라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었어요. 엄마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가은이 대학원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난 대학원 안 간다. 난 무조건 일찍 졸업해서 직장을 다닐 거다 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인턴십을 합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Herman Miller라고 디자이너 퍼니처를 파는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인턴으로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턴십도 다 무산되고 학교도 잠깐 쉬고 완전 그냥 리셋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쉬면서 좀 진지하게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좀 심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대학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생각을 이제 좀 바꿔놓으셨어요. 대학원을 넣기로 결심을 하고 저는 코넬 대학원만 넣습니다. 왜냐면 코넬 대학원이 아니면은 다른 학교 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대학원 준비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대학원 1년 만에 어떻게 졸업하셨나요? 띠용, 대학원은 원래 2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졸업한 과가 1년 프로그램이에요. 2년짜리를 1년에 갈아 넣었어요. Accelerated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한 목표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직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이 사회를 위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 맞춰진 학과였어요. 그 대학원에 가려면 코딩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코딩 수업을 신청을 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웬걸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더 어드밴스 코딩 수업을 몇 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내가 엔지니어도 아닌데 왜 이걸 들어야 되지? 하면서 엄청 열심히 코딩 수업도 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또 좋은 경험이겠죠? 대학원 추천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 예상하셨다시피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학사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걸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를 한 거고 석사 때 공부한 거에 맞춰서 직장을 찾고 싶어서 전환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만약에 일을 찾고 싶은데 학사 때랑 똑같은 걸 공부를 하려고 석사를 간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학사만 다녀도 일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굳이 석사 없더라도. 근데 만약에 PhD, 박사까지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석사를 무조건 밟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연구 담당하시던 교수님이 가은이 박사 해야 되는데 왜 박사 할 생각이 없냐. 제가 졸업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시거든요. 저는 공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갈 수도 있지만 논문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논문이 없으면은 박사도 못 따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 이제 대학교 때 해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 버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대학원 때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턴을 했어요. 디자인 스트래티지 인턴을 했었는데 그게 레주메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많이 도움이 되고 대학원 스케줄도 살인적이었다. 수업도 듣고 코딩 수업 내가 진짜 처음 해보는 것도 하고 인턴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진짜 여러분 플래너를 달고 사셔야 됩니다. 대학원을 그렇게 졸업을 했어요. 저는 빅4라는 회사들 중에서 딜로이트, PwC, EY, KPMG 이렇게 탑4 미국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EY라는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 선배님들 중에 회사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매년 학교에 그렇게 회사들이 와요. 뽑으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PwC랑 EY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회다. 미리 준비해놓은 포트폴리오랑 레주메를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그 원서 단계에서 합격을 하고 너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두 군데랑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인터뷰할 때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 그런 거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인터뷰하려고 한 50장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버킬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엑스트라로 준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피곤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봤어요. PwC랑 EY 둘 다 합격을 했어요. EY에는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좀 더 많았고 베네핏도 더 많았고 그 샐러리도 좀 더 높게 불러주셔서 저는 그러면 난 여기로 가야겠다 해서 지금은 EY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막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문가들,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저는 이제 UX 리서치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UX 리서처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단어들, whether it's like methodology, user research, usability testing, A/B testing, 뭐 diary studies, 뭐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리서치 프로젝트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의 단계, 프로세스가 어땠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터뷰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즘 근황은 저번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5월에 결혼을 했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EY라는 회사에서 UX Researcher Consultan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7월에 승진, 합격, 불합격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중입니다. 승진을 못하면은 다른 데로 갈까 고민이긴 한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Q&A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